놈들은 공포를 쏘고 있는 게 분명하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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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장군! 황룡기를 던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어. 황룡기라면 성제의 명을 받은 장수의 연기가 분명한데 즉시 가서 발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알겠소. 군사들은 들어라! 선택 발포해서는 아니 된다. 놈들이 다시 노예 꿈을 내놓으라 하면 어찌하겠소? 우리는 일단 백마산성으로 너의 꿈을 옮겨야 한다고 맞서야지. 아니, 오역관도 끼있지 않소? 어머님, 저자는 한양 청관에 있던 바로 그 오역관입니다. 아버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진정 잘 만났습니다. 임보가! 아니 어쩌라느냐! 임보가! 왜? 어머님! 알아! 너시오! 자, 우리 임복이를 부탁하오. 이리 오게! 너시오! 어서 일어나게! 자! 장군! 총군에 홍장군이 옵니다. 지난번 우리 청국 군사가 조선 군사를 기습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소. 지난번에 있었던 기습은 조선 군사를 나선 군사로 잘못 알고 저질러진 일이라 하오. 그럼 그 일을 사죄하러 강을 건너왔어? 그렇소.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이 있어 왔소. 조선에 나선 정벌군 전원이 청국군 장수 휘하에 들어오면은 황제 폐하께서 큰 은전을 베풀 것이며 조선에 있는 가솔들도 청국에 와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게 한다 하오. 닥치시오!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이 자리에서 사생 결단을 하겠소. 그러면 다른 청을 드리지요. 다른 청이라니요? 나선 군사들이 군선에 실었던 화포를 보여주시게나. 나선 군사에 화포를 보여달라 하오. 그것을 보이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가 보이라면 보였지. 무슨 여러 말이냐? 무엇이라고? 나선 군사들에게 뺏은 군량미는 다 가져도 좋으나 화포 23문은 청군에게 넘기고 가야 하느니라. 화포만은 보낼 수 없다 하오. 그런 일로 찾아온 것이라면은 어서 물러가시오. 만일 그런 부당한 일을 고집하면 우린 지난날 기습당한 그 보복을 할 것이오. 아니대요. 여기 이분은 황제 폐하께서 친히 보내신 분인데 무엄함에 그게 무슨 소리? 오역관! 그댄 나라 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대에게 사사로운 원한을 갖고 싶지가 않소.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오역관이 총군만을 위해서 나선다면은 오역관은 총군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어서 조용히 물러가라고 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 다시는 기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왜 말이 없어? 오역관, 이 자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 장군, 조선 군사들은 정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희생이 있은 듯 싶사옵니다. 여기서 이들을 더 위협하다가는 일제히 부을 때처럼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장군, 나성군의 화포도 중요하지만은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우리 황제 폐하의 명이니 너희들을 기국토록 명한다. 이것을 너희들 선봉장에게 전하여라. 귀국이라니요. 나선 군사가 멀리 퇴각을 했으니 우리들은 돌아가라는 글이 적혔을 게요. 아니 되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우리 북벌군과 함께 합세하여 중원천지 우리의 기백을 떨치고 병자는 천추의 한을 씻어야 할 것이 아니겠소. 그래도 우리는 돌아가야 하오. 돌아가서 주상 전하의 대명이 날이는 날, 북벌의 대명이 날이는 날, 우리는 다시 이 거칠은 땅에서 사내 대장부의 옹지를 더 함께 펴봅시다. 이리하여 제2차 나선군 정벌에 나섰던 조선 군사는 압록강을 건너 개선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북벌의 대진군을 위한 대명이 내릴 것을 한결같이 열망하고 있었다.
제2차 나선군 정벌에 나섰던 조선 군사들의 귀환. 그들은 흑룡강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의주 백마산성으로 향한다. 저들이 장차 더욱더 큰 기세로 천국에 대적하면 그 힘을 막을 길이 없을 텐데. 장군의 휘하 군사로 삼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옵니다. 허나 저들이 내 시야에 들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하니 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자. 가자. 지난 5월 두 번째로 나선 정벌에 나섰던 우리 군사들이 또다시 나선의 군사를 크게 격퇴시키고 지금 백마산성으로 개선했다 하니 이는 진정으로 경할 일이. 과인은 즉시 복명승지를 보내어 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크게 상을 나릴 것이며 저들의 무공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지난날 병자정축에 힘을 발하지 못하던 군사와는 달리 이제는 이 나라에도 강성한 정예 군사가 있음을 믿게 해줄 것이오. 아이고 마님. 자네 웬일인가? 예, 나선 군사들을 무찌르러 나간 우리 군사들이 또 이기고 돌아왔다면서요. 자네도 벌써 그 소식을 들었구먼. 예. 우리 인복이도 무사히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도별장의 부자의 무공은 벌써 훈련 안에까지 알려졌다네. 대감마님 퇴천시옵니다. 대감, 얼마나 기쁘시옵니까?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이제야 우리도 큰 힘을 가진 나라임을 알게 됐으니 개서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이는 모두가 우리 주상 전하의 선덕이시옵니다. 이젠 이보다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요. 대감의 그 말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참, 내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들어오시오. 예, 마님, 손에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그러게.
아니, 이게 뉘시오. 날세, 그동안 별거 없었나? 예, 아니 그런데 이 밤중에 어쩐 일로? 글쎄, 마님께서 급히 부르신다게 찾아왔는데 마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예, 방금 대감 마님께서 퇴청을 하시어 두 분이 지금 함께 계시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님께서 날 부르신 그 까닭을 알 수가 없구먼. 그래서 주상 전하의 명도 계시고 청나라로 사람 하나 급히 보내야겠는데 좋은 사람 없겠소? 북경에 있는 옥화라는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과 함께 북경 사정을 탐지하려면은 옥화를 믿고 서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인 공도별장을 북경으로 보낼까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간 옥화와 연락이 끊겨 고심하는 대감의 기색을 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짐작을 하고 전에 인겸 장군을 모시던 매한 아씨를 급히 들도록 전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씨를 보낸단 말이오? 그 아씨는 옥화와 잘 알 뿐 아니라 늘 제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창칼을 들고 전장에 나갈 수도 없으니 임 장군의 넋을 생각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없겠느냐고요. 그렇다면 그 여인을 급히 날 만나게 해주고 내 그 여인과 몇 가지 밀약을 하고 의주 백마산성을 다녀와야 하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오요. 어서 안으로 보시지요. 영상 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어서 오시오. 훈련 대장은 의명을 받들어 의주로 떠났다지요. 그래서 백마산상의 형편을 살피고 만일에 대비한 주상 전하의 밀명을 받고 떠났다오. 그런데 우리를 급히 부른 이유가 무엇이오? 오늘 주상 전하께서 회덕에 응거 중인 우암 송시열을 이조 판사에 명하셨다고. 우암을 이조 판사를요? 우암은 그동안 당하관의 벼슬을 몇 번 제수받았던 적밖에 없었는데 이조 판사로 갑자기 명을 하시다니요. 이제 때가 된 때문이죠. 군사와 군비를 부족함이 없이 마련하였으니 그 큰 뜻을 펴나가실 주상 전하에게 옳게 길을 인도할 어질고 지혜로운 측근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소? 그렇다고 우암을 갑자기 이조 판서에 올리면 다른 신하들이 어찌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비마마, 우암은 이조 판서보다 더한 중책을 맡겨도 능히 감당해낼 인물이옵니다. 허나 우암은 늘 벼슬을 사양해온 선비가 아닙니까? 중전, 허나 이번에는 절대로 사양치를 못할 것이오. 황공하원 말씀이오나 궁안에는 벌써 그 소식이 널리 퍼졌사온데
모든 궁인들이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우암공의 지혜를 높이 칭송하고 있었사옵니다. 민상공, 난 우암의 재주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벼슬은 무릇 그 순서가 있는 법. 당하간의 벼슬도 오래 하지 못한 우암에게 이조 판서라니 놀라워서 상감께 말씀드려 본 것뿐이라. 대비마마, 우암에 관한 일에는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알겠소. 나 같은 것이 뭘 알아. 상감하시는 일에 나서겠소. 부디 종묘사직과 이 나라의 100년 대계가 상감으로 하여 튼튼한 반석 위에 오르도록 하여주. 대비마마의 말씀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장군님, 면하씨께서 오셨습니다. 뭐냐? 자, 네, 알겠습니다, 장군. 매화나 씨, 잘 오셨습니다. 자, 절 따라오시죠. 자, 이것을 옥화의 아가씨에게 해주시오. 그리고 의승공주 시녀 복강이라는 여인은 이미 청국관원에게 의심을 받고 있으니 옥화가 내게 보낸 밀서가 있으면 매화 씨께서 직접 의주 부인에게 전해주시오. 예, 본부 말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임경업 장군께서 아끼시는 아씨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니 진정 민망하구려. 허나 아씨께서 친히 자청하여 하시는 일이라니 안심이 되는구려. 저같이 쓸모없는 것을 불러주시는 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임 장군님 혼백도 구천에서나마 이 매환이 가는 일을 보살펴 주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진정 고맙소. 이 무렵 우암 송시열은 이조 판서의 중책을 맡고 입궐하여 효종을 배알한다. 이조 판서 송시열 입시옵니다. 어서 들라하라. 우암, 오늘에야 우암을 곁에 두게 되니 이제 한이 없구려. 하양 초토에 묻힌 소신을 이처럼 한염하시니 망극한 소외가 아래올 길 없사옵니다. 이 판
방금 천하의 대세가 어떠한지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먼저 이 판의 의견을 듣고 싶소. 전하, 조선은 지리상으로 천하의 기묘한 자리에 놓여 있사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도리어 어렵고 괴롭고 또 불행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러한 때문에 스스로 떨치고 스스로 반성하여 충실한 의지와 남보다 굳센 힘을 100배 더 갖지 아니하면 어느 때나 약한 나라 언제나 짓밟히는 터전이 될 것이옵니다. 만일 한 구석에 자리한 나라라면 스스로 지켜나가기 쉬우나 우리나라는 인우지지, 즉 인체의 목구멍과 같은 터전이 되고 보니 백성은 순환당하기에 겨를이 없고 임금은 이것을 수습하기에 영일이 없어왔사옵니다. 그렇소. 그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게요. 어디 그뿐이겠소.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고려 때에도 늘 외침을 받아 그 위협 속에서 지내오지를 않았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애초에는 그런 사실을 잊고 너무나 문약한 풍습에 빠졌으니 문과는 호반을 종자 하인 다루도 다했으며 이러다가 창왕 방조 병과 난을 당하면 첫째 그 임금과 그 백성을 생각하기 이전에 제 처자만을 생각하고 제 집안만을 염려하여 나라가 더욱 혼란에 빠졌던 것이옵니다, 전하. 그래서 전하께서는 병자 정축의 국치를 당한 뒤부터는 내수외양하고 안민치병의 성력을 기울이셔 오늘날과 같이 부국 강민의 길로 내딛는 것이 아니오이까. 그러나 지금의 대세로 보아 서쪽에는 막강한 청국이 있고 북쪽에는 나선이 있고 바다 건너 동쪽에는 왜국이 있고 그 밖에 제주도에 표류해온 하멜의 입을 통해 알려진 서역의 여러 나라 역시 우리 국토에 저들의 손이 닿기를 원하고 있다 하니 이는 한 번 이 나라에 오르면 사통오달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아니 기르고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은 타국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전하, 국력을 길러 천국을 박멸하자고 외치는 백성들의 수가 많지만은 그건 역시 국력을 길러 다시 재침해올지 모를 천국을 크게 견제하자는 것이 아니옵니까? 전하,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천국이건 외국이건 다시 이 강토를 짓밟을 것이 틀림이 없사옵니다. 지금 천국 조정에서는 이 나라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형편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싶구려. 스님은 내시옵니까? 아니, 매하나씨, 날세, 매하나씨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자,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앉으시지요.
긴 얘기는 할 겨를이 없을 테니 찾아온 용건만 말하겠네. 난 훈련대장 이완대감께서 보내서 왔네. 의승공주 시녀 복강은 이미 의심을 받고 있는 여인이니 의주 부윤에게 보내는 밀서는 내게 맡겨주게. 그리고 하루속히 오역간의 마음을 돌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아씨,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병자년의 그 부끄러움을 싣고 자고 있사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오직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지. 우리 주상전하께서도 그 뜻을 보이시진 않았지만 잠시도 병자년 국치를 싣는 일 잊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일세. 그럼 승하하신 인조대왕께서는 청태종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셨단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생각하면은 지금도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이다. 전하, 세자에게 그 일만은 알려서는 아니되옵니다. 아니요. 나는 오늘 세자에게 그때 우리가 당한 일을 낱낱이 말해주겠소. 그래야만 세자도 이 나라가 당한 그 원통한 일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큰 뜻을 세울 것이 아니겠소, 중전. 전하, 진정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일이옵니다. 상처를 눈여겨보기에는 끔찍한 일이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지켜보기에는 몸서리쳐지는 일. 허나 그 상처를 눈여겨보지 않고는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오. 똑바로 지켜보고 그 상처로 인해 썩고 썩어 들어가는 살을 도려내야만이 새살이 돋아나온 법이 아니겠소. 전하, 그러니까 병자년 다음에 정축년 1월 24일 날이었다. 그때 나는 강화도에서 상정도로 이끌려왔고 인조대왕께서는 남한산성에서 출성하셔 그 기막힌 일을 당하시며 오랑캐 왕에게 뼈에 사무치는 수모를 당했어. 그때 나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늘에 굳게 맹세를 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피가 끓고 가슴이 떠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한이 맺혀 벌떡 일어나 맥궁을 쥐고 지금도 눈앞에 보여. 지금도 그때의 그 우원도 가슴을 터지게 하는 것. 폭포를 쏘아라! 군함을 올려라!
어서 수향단 아래로 가시어 삼배 구고 뒤에 예를 올리시오. 어서 예를 행하시오. 어서 행하시오. 전하, 아바마마, 아바마마. 왜 이리 늦느냐? 지난 일을 말하려면 너무나 장황하다. 그간의 죄를 씻고줘 오늘 용기 있게 성에서 나와 주었으니 기분 매우 기쁘도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었소. 오늘 죄를 씻기 위해서 성에서 나온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었소. 저는 망극하오. 천은이 망극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옵니다. 이제는 삼배 구고두의 예를 행하오. 어서 3번 큰 절을 하시고 머리를 9번 조아리시오. 아바마,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경이로소이다. 저 높다란 하늘의 태양마저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나이다. 분에 떨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나이다. 온 천지에 피눈물을 뿌리나이다. 산천초목도 온 몸을 떨며 이 천추의 한을 외치며 서러워하나이다. 하늘 아래 제일 어지신 우리 임금께서 어이하다가 저 금수와 같은 대왕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고 울고 엎드려 또 울고 있나이다. 이 나라는 비록 바다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이나 오랑캐가 넘나듦을 숱하게도 막아왔나이다. 그래서 이결에는 오랑캐의 발 아래 굴복을 아니한 굳은 기계를 자랑으로 여겨왔사온데 오늘에 이르러 이것이 무슨 변근이옵니까? 이는 필경 내 생명이 있기 전에 이결에 넋이 있고 이 몸이 있기 전에 결애가 딛고설 땅이 있어야 한다는 대명을 모두가 아득히 있고 서로 각기 제 뜻만 내세우고 제 몸만 사려온 때문이 아니오이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참혹한 치욕의 굴레를 다 함께 쓰게 된 것이고, 그러나 아바마마, 여기 봉님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사옵나이다.
모두가 아득히 잊었던 대명을 다시 일깨워 깊은 가슴 속에 새기면서 대왕의 저 무례함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저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저 대왕의 발 아래 골백번이라도 머리를 숙여서라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나이다. 아바마마께서도 그러한 뜻으로 오늘의 이 욕됨을 참고 또 참고 계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자, 이제 산성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예를 올렸으니 이제는 대군 차례요. 이제는 모두 끝났다. 저 어리석은 오랑캐들은 앞으로 오만한 승자로서 군림하고자 할 것이나 우리는 결코 오늘의 아픔을 상처로만 남겨두지 않고 살신보고의 일념으로 분걸쇄신해서 내일은 참다운 승자로서 너희들을 크게 응징하리라. 밤이 가고 날이 새면은 눈부신 아침이 오는 게다. 삼전도의 그 부끄러움을 눈여겨보신 우리 주상은 몸소 그 아픔을 당하신 어른이시기에 그분은 보위에 오르시면서 국치 민욕을 싣기 위해서 지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시니 너, 나, 그리고 우리의 온 백성은 어지신 우리 주상 전하의 그 깊으신 뜻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서 난 청중년 삼전도의 그 일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이니라. 차라리 삼전도의 그 말씀 아니 듣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뭐가? 우리나라 상감께서 그리고 세자 저하와 왕자분들이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 아버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버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진정 치가 떨려옵니다. 땅을 치고 울부짖던 때는 지났다. 벌써 10년도 훨씬 더 지난 때이다. 하나 우리는 아직도 그 한을 씻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아비 살아생전에 그 원한을 씻지 못한다면 내 대에 가서라도 꼭 지난날에 욕됨을 씻어달라는 뜻에서 삼전도의 그 지옥스럽던 광경을 네게 말하는 것이니, 너는 늘 그 일을 잊지 말라. 만일 내 대에 가서도 그 한을 씻지 못한다면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은 또 그 후대에게, 그래도 아니 된다면 그 후대의 후손에게 병자 정축의 한을 꼭 씻도록 해야 한다. 백년이 가고 또 100년이 지나 300년 뒤에 가서라도 이 나라는 그런 치욕을 딛고 일어선 전체 제1의 나라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고해야 하느니라. 아버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 어머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네 여민, 그래도 이 나라 여인의 혼까지 뺏기지 않았어. 제발 네 어미 원망하지 마라. 네 어민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저 압록강 건너 천국으로 기세높게 달려가서 원수들을 섬멸해 줄 것을 바라고 계실게요. 대체 그게 어인 말이오? 옥가의 간청이 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오랑캐 그늘 속에서 지낼 수 없는 일 아니옵니까? 목숨이 아까우면 다른 생각 품지 마오. 이제 더 이 더러운 몫은 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한테로 뭘 어쩌라는 거요? 옥가가 이르는 대로만 하시어요. 아니되오. 나는 조선국을 위한 밀장은 될 수 없어. 그럼 전 오늘로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무엇이? 여기서 더 머물면 오역가는 절 오랑캐 무리들에게 제 본색을 밝힐 것이 아니옵니까? 아니요. 내가 어찌 옥화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날 붙들지 마시오. 아니, 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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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화 왜 이러시오? 옥화! 옥화! 옥화 이리 맞으시오. 옥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옥화 맞으시오. 오시어요. 돌아갑니다.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시어요. 옥화! 옥화!
여기는 의주 백마산성을 동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압록강 강변에 위치한 조선군 전초진지다. 공마각이 인솔하는 조선군 선봉군은 백마산성을 넘어 벌써 오래전부터 이곳에 노숙하고 있었다. 어떤 하느냐? 어서 돌을 지어 놔라. 날이 밝기 전에 일을 금방 쳐야 한다. 자, 어서. 자, 이쪽으로 올라와 빨리. 그래, 서둘러야 돼. 아니, 저자는 누구인데 저리 궁성을 떨고 있는 게야? 아리세, 모기가 아닌가? 오씨, 도별장님의 아들. 내가 가보겠니? 들어와라. 모기, 자, 어서. 몸이 권하면 물러가 쉬게. 아닙니다. 자, 남들은 밤을 새가면서 일들을 하는데 제가 어찌 잠을 자겠습니까? 다만 조도별장께서 한양으로 가시어 영 소식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조도별장께서는 남한산성에 있는 우리 군사들을 진두지휘어 이곳으로 데리러 오려고 떠났다 하옵니다. 그래? 그리고 조도별장님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면 우리 주상 전하께서 곧 북벌 대명을 내리신다고 하옵니다. 으씨, 해명을 먹어!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서 가서 일을 해라. 길. 이 무렵 효종은 매일처럼 훈련대장 이완과 더불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올라 장대를 둘러보고 군사와 군량품을 점검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로써 대궐의 대소 관원들은 효종의 결심이 점차 굳혀감을 알 수 있었고 머지않아 회천 대업의 대명이 나릴 것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전, 주상께서는 오늘도 남한산성으로 오르셨단 말이오. 황공하실 때는 이현별궁을 다녀오실 것이옵니다. 수일 전에는 우암대감에게 수달피 갑옷을 나리시었다는데. 그러하옵니다. 대전 김내건께서 친히 우암의 사가에 전한 것으로 아는데 김내관님 그렇지요? 예. 주상 전하의 성은에 감복하신 우암대감께서 굳이 사양하시는 것을 겨우 놓고 돌아왔사옵니다. 어인 일이실까? 겨울도 다 지난 지금에 수달피 갑옷이라니. 그러하옵니다, 대비마마. 수달피 갑옷은 엉덩설한 한겨울에만 입는 것인데 봄 기운이 돌면 너무나 무더워 입지를 못하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요. 비단 옷을 나리셨다면 몰라도 그러한 털옷을 나리시다니. 그런 민망할 때가 어디 있는고. 대비마마, 주상 전하께서는 다 까닭이 있어. 우암에게 그리 철늦은 의복을 나리셨을 것이옵니다. 까닭이라니요? 일이 너무 막중하와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주상께서 기어이
아내 부인은 언제 나오시었소? 왕대인과 함께 한 달간 북경을 머문 뒤 남경을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럼 남경 부근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명나라 주씨 왕조가 곧 멸망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하, 이렇게 되면 한 달도 지탱키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더구나 명나라의 명맥을 잇고 있는 주씨 왕족들은 근자에 다시 나라를 일으킬 생각은 아니하고 추색에 침묵돼 있다 하니 이들을 이대로 둔다면은 끝내는 명나라 유민들마저 그들을 외면하여 주씨 왕조를 도우려 하는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복권에도 북경에서 쫓겨난 주씨가 다소 있기는 하오나 그들의 힘도 미약해서 이제는 명나라가 그 명맥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전하, 그되면 우리 명나라 유민은 큰 힘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전하, 어인일이시옵니다. 영상, 이 판을 즉시 이꼴토록 해주오. 전하, 이판 대감께서 독대를 청하시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인이 명소를 나리었네. 즉시 들게 하고 밖에 아무도 근접지 못하도록 하게. 예. 전하, 이조 판서 송시열 독대를 청하였는데 이를 수락하여 주시니 황공하옵나이다. 그런데 들고 온 것은 무엇이오? 이것은 전하께서 나리신 수달피 털옷이옵니다. 그럼 그것을 들고 온 까닭이 무엇이오? 전하, 지금의 처지로서 누더기를 입더라도 참아가면서 국력을 기르고 물자를 비축해야 할 때이니 시롤이 한파람도 허비할 수 없는 일 아니옵니까? 하물며 이같이 사치한 것을 어찌 소신이 몸에 두르겠나이까?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사옵니다. 우암, 경의 그 뜻은 진정 과인을 탄복해 하나 경은 어찌 과인이 그 털옷을 내린 뜻을 모르오? 과인은 장차 눈보라치는 요동벌판에서 그 털옷을 입고 과인과 함께 말을 달리자는 뜻으로 내린 것이오. 전하, 전하의 그 오금 소신의 폐부를 뚫고도 남음이 있사옵니다. 만일 요동의 들을 달릴 수만 있다면 한 자락 배만을 몸에 둘러도 몸은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고 거칠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북벌에 임한 몸이 어찌 차고 도움을 가리겠사옵니까, 전하? 이제 그러한 열망을 실행으로 성취시켜야 하는 날이
목적이 다다랐소. 과인이 경을 부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시를 경하자고 부른 것이오. 전하, 그럼 대명을 나리시는 것이옵니까? 전하. 오랜 세월 씻지 못한 국치민혁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천하의 대의를 밝힐 때는 기어이 도래하였도다. 회천대업의 그날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염원하고